8월 4일자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택지를 공급을 통해서 총 24,000호의 새로운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도 시키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서 또 총 24,000호의 신규 공급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해서 총 7만 호라는 더 많은 신규 공급 물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발굴 총 33,000호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먼저 도심 내 군부지 활용 총 13,100호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제 노원에 있는 태릉 CC하고 용산에 있는 캠프킴 군부대 여기를 개발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서 총 6,200호의 신규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상은요, 과천 청사 일대 4,000호와 또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LH 서울지역본부 200호 이렇게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공기관 미매각부지 4,500호입니다. 상암 DMC 미매각부지 2,000호와 SH 마곡 미매각부지 1,200호, 천왕 미매각부지 400호, LH 여의도부지 300호 이렇게 총 5군데 미매각부지 총 4,500호의 신규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입니다. 노후된 우체국 복합개발 퇴계로 5가 등 1,000호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서부 면허시험장 3,500호, 면목 행정타운 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 300호 등 이렇게 총 33,000호. 그래서 서울의 공급계의 이제 부족한 공급 물량을 이제 미매각됐거나 또는 군부대 부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계획을 할 거로 발표가 됐죠. 과연 이러한 이제 공급 계획이 서울의 이 부족한 공급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그리고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서 총 33,000호의 신규 공급 계획도 발표가 됐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요, 총 24,000호를 더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확장 고밀화 사업,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원 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3,000호로 늘려서 2,000호를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용산 정비창 8,000호에서 1만 호로 2,000호 증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이제 기존에 원래 공급을 하려고 발표됐던 곳에 용적률을 이제 올려줌으로써 더 많은 고밀화 계획을 발표한 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존 그 공급 물량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늘리게 된다면 그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죠. 교통이라든지 또 학교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공공성을 부여해서 또 새로운 공급 물량을 늘려나가는 건데 결국은 이 재개발 재건축을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정책을 이번에 좀 완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 7만 호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면 LH, SH 등 이제 이런 공공이 참여하게 되는데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을 하는 데까지 참 좋지만 이 개발 이익을 기부 체납으로 환수한다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임대 아파트를 늘려나가는 공급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아마 강남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이 조합원들의 3분의 2라는 동의율을 거쳐야 되는데 강남 쪽에서는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북 일부 단지에서는 또 환영할 여지도 좀 있겠죠. 그래서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완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부 체납의 방식 중에 장기 공공임대 50% 이상, 그리고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50% 이하, 이렇게 기부 체납을 비율을 높이게 될 거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LH, 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 상향, 2종에서 3종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분상제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 이게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종상향에서 세대수를 많이 지었는데 거기 결국은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 쪽에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 정책이고요. 강북 쪽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어느 정도 환영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거,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큰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적용될 거냐의 문제도 상당한 요인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가지로 된 공급 계획이 오늘 8월 4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서울에 이런 계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과연 잠재울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4일자 박철의 뉴스투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